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나비 공주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한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했으며 현명하기까지 했지요. 공주님의 소문이 저 멀리 다른 나라에도 퍼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궁은 공주님께 청혼하러 오는 왕자님들로 항상 북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대마법사가 공주님께 청혼하러 찾아왔지 뭐예요. 제가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공주님은 제 청혼을 꼭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청혼을 안 받아주신다면 제가 공주님께 어떤 마법을 쓸지 저도 모른답니다. 대마법사가 공주님에게 결혼하자고 협박했지만 공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오늘 처음 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공주님은 대마법사가 이미 좋지 않은 사람이란 걸 눈치채고는 정중히 청혼을 거절했지요. 공주님의 예상대로 대마법사는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참을성도 없어서 청혼을 거절당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감히 나를 거절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갑자기 눈앞에 불빛이 번쩍이더니 대마법사는 공주님을 순식간에 나비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러곤 나비가 된 공주님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사라진 공주님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공주님을 어딘가로 끌고 간 대마법사는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주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공주님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내 모습을 또 다시 무언가로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싫어요. 그럼 다신 사람으로 되돌아갈 생각하지 마시오. 치!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대마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주님은 몰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뒤늦게 공주님이 도망간 걸 알게 된 대마법사는 부하 박쥐에게 당장 공주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공주님은 멀리 도망가지도 못한 채 박쥐에게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지요. 이러다간 다시 잡혀가겠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였어요. 박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주님을 낚아채려고 했지요. 박쥐의 공격을 받은 공주님은 어디론가 떨어졌어요. 그곳은 다행히 박쥐의 발이 닿지 않는 구멍 속이었지만 공주님의 날개에는 상처가 생겨버렸지요. 공주님은 박쥐가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결국 박쥐가 사라지자 공주님은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 더 멀리 도망가야 해. 공주님은 다친 날개로 열심히 날아 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그 남자는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지요. 어라, 아름다운 나비가 찾아왔네. 남자는 나비의 모습인 공주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전 지금 못된 마법사에게 쫓기고 있어요. 남자는 그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공주님의 다친 날개도 고쳐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나비에게 자신이 그린 공주님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비야, 넌 이 공주님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 있니? 이게 바로 저라고요. 남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나비가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공주님이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공주님의 날개가 말끔히 났자 남자는 나비를 숲에 풀어주었어요.
잘 가거라, 나비야. 남자와 헤어진 공주님은 한참을 날고 또 날아 어느 계곡에 닿았지요. 그 계곡은 공주가 예전에 자주 찾아왔던 곳이었어요. 여기 올 때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공주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나비구나. 계곡물 사이로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을 보고 깜짝 놀란 공주님이 다급히 말하였지만 요정의 귀에도 공주님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단지 윙윙거리는 날갯짓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나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니, 나비야? 잠깐만,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선물로 줄게. 이제 공주님의 목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공주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요정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그 마법을 풀어주고 싶지만 너무나 강력한 마법이라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대신 단 몇 분만이라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는 있단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공주님은 잠깐이라도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마법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몇 분 안에 꼭 마법사를 물리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나비로 살아야만 하거든. 명심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주님은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남자의 집으로 날아갔지요. 또 왔구나, 나비야. 남자는 나비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응? 아니, 어떻게 나비가 말을 하지? 사실 저는 나비가 아니라 공주랍니다. 공주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남자에게 말하였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럴 수가. 걱정 마세요, 공주님. 제가 못된 마법사를 물리치고 꼭 공주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당장 출발해야 돼요. 잠깐이면 돼요. 남자는 땅에 묻어놓았던 갑옷과 칼을 꺼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주님을 꼭 지켜드릴게요. 공주님은 남자의 진심 어린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비록 그 남자는 용맹한 기사가 아니었지만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대마법사와 싸우겠노라 다짐했어요. 둘은 대마법사가 사는 탑으로 향했어요. 마법사가 깨기 전에 꼭 물리쳐야 해요. 그래야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 공주님은 꼭 제 뒤에 서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알겠어요. 하지만 대마법사는 이 둘이 오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대마법사에게 맞섰어요. 겁도 없이 감히 날 상대하겠다는 건가? 기사도 아닌 그저 하찮은 것이 나와 싸우려 들다니 우습군. 어서 공주님을 원래대로 되돌려줘. 이분은 절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 위해 끝까지 싸워줄 용감한 사람이라고요. 하는 수 없지. 정 원한다면 둘 다 없애주겠다. 화가 난 대마법사가 남자를 해치려 할 때였어요. 위험을 느낀 공주님이 잠깐 사람으로 돌아가 남자 대신 마법을 맞았지요. 그 모습을 본 두 남자는 너무 놀랐어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공주님, 뭐라 말씀해보세요. 이런... 자신의 마법을 맞고 쓰러진 공주를 본 대마법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주님. 다시 원래대로 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대마법사는 죽어가는 공주님을 되살린 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지요. 그리고 대마법사는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드디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공주님은 너무 기뻤지요. 원래의 저로 돌아왔어요. 대마법사도 사라졌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공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성으로 돌아간 공주님과 남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새 친구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어느 날 한 사내에게 임금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가자니 무섭고 안 가자니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던 사내는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지요. 사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모두 소중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요. 첫 번째 친구는 사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깝게 여기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도 좋아하긴 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가깝지는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사내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친구에게 갔어요. 어서 오게 친구! 갑자기 어쩐 일인가? 첫 번째 친구는 사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내는 이 친구라면 분명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믿고 이야기를 했지요. 실은 왕궁으로 오라는 임금님의 편지를 받았네. 그런데 혼자 가기엔 아무래도 걱정되지 뭔가. 함께 가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첫 번째 친구는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쌀쌀맞게 대하며 사내를 쫓아냈어요. 나는 싫네. 자네가 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함께 갔다가 나까지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첫 번째 친구에게 거절당한 사내는 씁쓸한 마음으로 두 번째 친구에게 갔어요. 두 번째 친구 역시 반갑게 사내를 맞이하였지요. 오랜만일세 친구. 사내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실은 왕궁으로 오라는 임금님의 편지를 받았네. 혼자 가기엔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자네가 함께 가주지 않겠는가? 두 번째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인심 쓰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궁궐 앞까지만 함께 가주겠네. 그 이상은 실례. 어떤 일인 줄 모르니까 말이지. 아닐세. 그만 가보겠네. 두 번째 친구에게도 실망한 사내는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건만 둘 다 거절할 줄이야. 사내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지요. 세 번째 친구도 반갑게 사내를 맞이했어요. 잘 지냈는가 친구? 저런, 안색이 좋지 않군.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친구도 당연히 거절하겠지. 사내는 우물쭈물하다가 세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어요. 실은 왕궁으로 오라는 임금님의 편지를 받았네. 그런데 혼자 가기엔 아무래도 걱정되지 뭔가?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꽉 잡고 말했지요. 내가 함께 가주겠네. 자네가 나쁜 짓을 했을 리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혹시라도 벌을 받게 된다면 내가 나서서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겠네. 정말인가? 고맙네, 고마워. 사내와 세 번째 친구는 함께 궁으로 갔어요. 그러나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젊은이를 뽑아 선물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었지요. 세 번째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뻐했어요. 자네의 친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군. 축하하네, 축하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친구야. 사내는 진정한 친구에게 임금님의 선물을 나눠주고 오랫도록 친하게 지냈답니다.